서태평양 해역에서 동시에 두 개의 열대요란 94W, 95W가 포착되며 태풍의 씨앗이 나타났습니다. 94W는 미크로네시아 카롤린 제도 인근에서, 95W는 필리핀 동쪽 칼라오 북서쪽 해역에서 각각 발생해 발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29도, 30도로 충분히 따뜻하고 연직시어, 즉 상하층 바람의 차이도 낮아 열대요란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 요란이 서로 합쳐지거나 독립적으로 발달해 제15호 태풍 페이파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요란 94W는 북위 7.7도, 동경 147.3도 부근, 즉 미크로네시아 카롤린 제도 인근 서태평양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약 1900톳파스칼, 최대 풍속은 15노트, 초속 7.7m로 아직은 뚜렷한 눈이나 강력한 대류 집중이 없는 약한 저층 소용돌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적도 부근은 수렴돼 ITCJ와 연결된 광범위한 대류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대류 조직이 강화되고 상층 발산이 뚜렷하게 형성된다면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두 열대요란의 움직임과 발달 여부에 따라 올 가을 태풍 전망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속보, 또 다른 태풍의 씨앗 95W 출현, 제15호 태풍 페이파 폭풍 성장 임박. 서태평양이 다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94W에 이어 또 다른 열대요란 95W가 북위 10.7도, 동경 133.2도 부근, 즉 필리핀 동쪽 팔라오 북서쪽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약 1008톳파스칼, 최대 풍속은 15노트, 초속 7.7m 수준으로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위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94W보다 위도가 다소 높아 코리올리오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이 해역은 서태평양 몬순 수렴대와 필리핀 기압고리 교차지 지점으로 바다 수온은 29도, 30도, 연직시여도 낮아 빠르게 태풍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층 사이클로제네시스로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윈디 GSS 모델 분석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 화요일 새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1000톳파스칼 전후의 저기압이 뚜렷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구존을 재정비하며 급격한 세력 확장에 돌입해 곧바로 제15호 태풍 페이파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예측, 9월 4일 오후 중심기압 964톗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45m, 약 80, 90노트, 강력한 슈퍼태풍급의 제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눈은 또렷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강풍 반경은 규슈 남부와 아마니제도 전역을 집삼킬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 남부 지역은 광범위한 폭우와 극심한 강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GFS 시뮬레이션은 태풍이 일본 열도를 스치며 북상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경로에 따라 한반도 남부와 동해안에도 직접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비상 15호 태풍 페이파, 한국을 향할 수도 있다. 현재 태풍의 씨앗이라 불리는 열대요란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동진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규슈와 시코쿠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교통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규슈 남부 해안은 거센 폭풍과 높은 파도로 항공선박 운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GFS 예측이 빗나갈 경우 태풍 페이파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그대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매년 가을철에 반복되는 기상 패턴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철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은 서쪽으로 휘지 않고 한반도 일본 쪽으로 직선 북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대륙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태풍의 뜨거운 수증기가 정면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한순 폭풍을 넘어 국지성 집중호우, 돌발성 호우와 내우, 벼, 과수 등 가을 수확기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 등, 즉 가을 태풍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풍포호가 아니라 한반도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계절적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비입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으로 간다라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도 언제든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열대상에서 발달한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결합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더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8월의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의 잔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형성된 태풍이 빠르게 세력을 키운 뒤 곧바로 베트남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 13호, 가지키와의 닮은 골 경로.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불과 며칠 전 라오스 태국 국경 부근까지 북상했던 제13호 태풍 가지키와 거의 흡사합니다. 가지키가 상륙했을 때 현재는 무려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태풍 역시 바람의 강도는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수증기와 폭우를 몰고 와 중남반도 지역에 심각한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넣은 난류가 산맥을 넘으며 팬 현상을 일으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치솟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한 차례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오히려 습도가 더 높아져 불쾌지수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40도 초고온 전망. 이번 기상 패턴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고야는 무려 40도에 달하는 이 큰 폭염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층 기압 분석에서 5,880m에 해당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압도적인 세력이 버티고 있고 그 위로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쳐져 있어 대류가 억제되고 폭염이 장기화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말 일본 내륙에는 새로운 기상 기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비와 태풍의 길목. 동시에 한반도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첫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서서히 후퇴하면서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9월 4일 목요일 전후에는 북상 태풍이 한반도와 일본을 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태풍의 확률과 통계. 평년에도 9월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평균 3개 내외에 발생하며 그중 1개 정도는 직접적으로 상륙합니다. 여름보다 가을에 상륙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기압 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경제적 파급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태풍 이름의 뒷이야기. 참고로 이번 태풍 이름은 마카오가 제출한 가즈키, 열대 관상어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다가옵니다. 변하는 예측, 높아지는 신뢰도. 기상 예측 모델은 하루에도 4번씩 업데이트됩니다. 초기에는 각 모델이 전혀 다른 경로를 제시하지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수렴하며 예측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전망은 참고용일 뿐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풍은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앞으로의 날씨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염을 꺾고 가을을 앞당길 수도, 반대로 기록적 폭우와 피해를 남길 수도. 결국 우리의 과제는 하나, 끝까지 지켜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긴급경보, 태풍 진로, 한국 직격 가능성 배제 못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9월 초에 접어들며 점차 그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틈은 곧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열린 길목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길목이 곧바로 한반도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15호 태풍이 북상한다면 남해안 제주, 거대한 태풍의 외곽 비구름대가 먼저 유입, 초속 20에서 25m의 강풍과 집중호우 예상. 영남권, 태풍 중심이 가까워질 경우 시간당 50mm 이상, 누적 300mm가 넘는 폭우 가능. 수도권 충청, 태풍의 이동 속도와 각도에 따라 간접 영향만 받아도 돌발성 호우와 내우 발생. 동해안, 해율 수준의 폭풍 해일과 파고 6m에서 8m에 달하는 거대 파도 예상. 피해는 더욱 치명적. 가을 태풍은 여름과 다릅니다. 벼, 과수 등 수확 직전에 농작물이 쓰러지면 회복할 수 없고 이는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찬 대륙 고기압과 태풍의 뜨거운 수증기가 정면 충돌하면 예측 불가능한 국시 집중호우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직격 시나리오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기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태풍의 진로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일본 쪽으로 간다고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현재 기상 모델은 하루에도 4번씩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경로를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약화된다면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결론은 하나, 끝까지 경계하라. 태풍은 단순한 북풍우가 아니라 날씨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폭염을 걷고 가을을 앞당길 수도, 반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대비입니다. 초비상, 태풍 15호 페이파, 3가지 한반도 영향 시나리오. 기상 모델마다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9월 초 중순, 한반도와 일본 인근을 스치는 경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에 따라 피해 양상은 천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 직격 상륙, 최악의 경우 태풍 중심이 제주 서쪽 해상, 남해안으로 곧장 상륙. 영남권, 호남권 시간당 70mm 폭우, 누적 400mm 이상 가단. 남부 전역 초속 40mm 강풍, 도심 가로수, 전신주 붕괴 위험. 남해안 폭풍 해일, 거대 파도 8m 이상, 항만 어업 피해 빌과피. 결과 농작물 대량 피해, 도시 침수, 교통대란, 경제생활 전면 마비. 시나리오 2. 일본 경유. 한국 간접 영향. 태풍이 규슈 남쪽 해안 스치며 북상. 한반도는 직접 상륙은 피하지만 동풍, 남풍 난류 유입. 영남 강원 동해안 집중호우, 순간 돌풍 동반. 태풍 후면에 따라 수도권 충청도 국시성 내후 발생. 결과 직접 피해는 줄지만 예상치 못한 국시폭우와 항공 해상 운항 차질. 시나리오 3. 동해안 스킵. 한반도 영향 미미.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 후 동해상 진출. 중심 세력은 약화되며 한국은 외곽 비구름대만 스침. 전독의 소나기 간헐적 비, 큰 피해 없음. 결과 단순한 가을비 수준. 그러나 폭염은 여전.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것. 태풍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세력 싸움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변할 수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경로를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약화된다면 한국이 집적탄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결론은 하나, 끝까지 경계하라. 태풍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라 날씨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폭염을 꺾고 가을을 앞당길 수도, 반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대비입니다. 직격 시나리오, 재난급. 일본 경유 시나리오, 국시 피해. 스킵 시나리오, 단순 가을비. 오늘 우리나라 상공은 일본 추부 지역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체력을 확장한 티베트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황해도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층 대기에서는 남쪽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열대 수증기가 강한 남서풍을 타고 몰려들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는 종일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으며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해안 제주 지역은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한밤에도 기온이 26도에서 28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겹치며 시민들의 체감 피로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풍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베트남과 중국 사이 통킹만 해상에서 제32호 열대저압부 TD가 마침내 제14호 태풍 농파로 격상되었습니다. 농파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호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북서진하면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농파가 이동 경로에 따라 한반도에도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주말 이후 전국적으로 국지성 폭우와 더불어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극단적 기상현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도권 강원 대기 불안정 심화, 산발적 비 지속, 서해안 제주 열대야 극심, 체감 불쾌지수 매우 높음, 남부 해역 태풍 농파 북상, 향후 진로 주목. 한반도는 현재 폭염, 열대야, 태풍이라는 3중 압박에 놓여 있으며 기상재난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파의 소멸과 동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로운 기상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열대요란 94W와 95W가 동시에 발생해 북상 중인데요. 94W는 필리핀 관남동쪽 약 650km 해상에서 북서진 중 아직 명확한 진로 불확실. 95W는 필리핀 세부 동쪽 약 1300km 해상에서 북북서 방향 이동. 다수 수치 모델은 9월 3일경 일본 규슈 지역 북상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 경우 9월 2일 오후부터 우리나라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분석을 보면 통킹만에 위치한 농파는 현재 1520노트, 약 810m/s 규모의 북동풍 윈드시어 영향을 받으며 심층대류가 남쪽 반원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달을 억제하는 요소가 많고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비교적 따뜻하지만 내륙 진입에 따른 마찰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세력은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태풍 농파 오늘 저녁 베트남 동호 상륙, 내일 새벽 라오스 내륙에서 소멸 전망. 94W 열대요란 북서진 중 경로 불확실. 95W 열대요란 규슈 북상 산흥성 읍, 한국 간접 영향 가능. 즉 농파가 빠르게 약해지더라도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한 새로운 열대요란들이 다시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는 폭염, 국지성 폭우, 태풍 간접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기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용 짧고 강렬한 제목 제안합니다. 베트남 강타 태풍 농파, 뒤이어 필리핀발 태풍 폭탄 북상. 14호 농파 소멸 앞두고 또 다른 태풍의 그림자 다가온다. 현재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는 무려 2개의 열대요란 94W, 95W가 동시에 북상 중입니다. 94W는 필리핀 관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며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고 95W는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발달세를 이어가며 북상 중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들 중 맨 한 개는 향후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데 현재로서는 95W의 한반도 접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요란이 북상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가 향후 날씨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들어서는 티베트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서서히 중부지방까지 내려오면서 불안정한 대기 영역이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이어지던 비구름대가 오후 3시 이후 충청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전망, 수도권 강원 서해안 27도에서 32도, 충청 중남부 이남 33도에서 36도, 특히 호남 내륙, 영남 중남부는 35도 이상 폭염이 예상돼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이 되면 비는 차츰 잦아들거나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지만 불쾌지수는 여전히 높아 열대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8월의 마지막 날. 숨막히는 폭염으로 점철된 8월의 끝자락에 또다시 제주부터 비 소식이 시작됩니다. 새벽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가 제주에 걸릴 전망인데요. 이때 강한 열대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가 제주로 몰리며 제주에는 시간당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필리핀 인근 94W, 95W 동시 북상, 향후 한반도 간접 영향 가능성 읍. 오늘 오후 국지 폭우 확대, 수도권, 강원도, 충청, 호남. 남부 내륙 35도 이상 폭염 지속. 내일 새벽 제주 폭우 본격화. 9월 첫날 전국 곳곳 비바람. 중부는 정체전선 정체, 남부는 열대 수증기 집중. 내일 아침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서해 북부에서 산둥반도로 이뤄진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경기 서해안 지역에도 아침 시간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6도로 예상되며 특히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수대가 내륙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열대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가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강수대는 북쪽의 한기가 다소 약해 강한 발달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동 속도도 느려 산발적인 강수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27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영남 중남부 지역에서 열대 수증기에 의한 비가 내린 뒤 점차 동해상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의 이동이 더뎌 강수대는 다음 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이 머물며 중부와 호남 서부 지역에 추가적인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남해안 경기 서해안부터 비 시작, 낮, 오후 내륙 곳곳 산발적 비, 남부는 강한 소나기 가능. 늦은 오후 밤, 영남 중남부 비 후 동해상으로 이동, 다음 날 오전까지 중부 호남 서부 추가 강우. 9월 첫날 전국은 다시 정체전선 열대 수증기 저기압이 맞물리며 불안정한 하늘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극심한 늦더위는 아직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물러가면서 한반도는 점차 중위도 온난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체전선과 열대저기압이 연이어 영향을 주며
9월 첫 주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9월 1일 월요일 아침 전망. 서해상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과 중위도 저기압이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 접근하면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에서 25도로 분포되며 특히 대도시와 해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수대가 내륙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열대 수증기 플러스 수렴대가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강수대는 북쪽의 한기가 다소 약해 강한 발달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동 속도도 느려 산발적인 강수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27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영남 중남부 지역에서 열대 수증기에 의한 비가 내린 뒤 점차 동해상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의 이동이 더뎌 강수대는 다음 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머물며 중부와 호남 서부 지역에 추가적인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남해안 경기 서해안부터 비 시작, 낮, 오후, 내륙 곳곳 산발적 비, 남부는 강한 소나기 가능. 늦은 오후 밤, 영남 중남부 비후 동해상으로 이동, 다음 날 오전까지 중부 호남 서부 추가 강우. 9월 첫날, 전국은 다시 정체전선 열대 수증기 저기압이 맞물리며 불안정한 하늘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극심한 늦더위는 아직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물러가면서 한반도는 점차 중위도 온난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체전선과 열대 저기압이 연이어 영향을 주며 9월 첫 주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9월 1일 월요일 아침 전망. 서해상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과 중위도 저기압이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 접근하면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에서 25도로 분포되며 특히 대도시와 해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원 남부, 충북, 영남 일부 지역은 오전에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아예 내리지 않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날씨. 오후 들어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수도권, 서해안에 진입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백산맥에 가로막힌 영남 중남부 지역은 다음 날 오전까지 강수가 미약하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어 중부 호남 지역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전망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전망. 아침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호남 지역에 걸리며 비가 이어지겠고 다른 지역은 산발적 강수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6도, 낮 기온은 25에서 33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약화된 정체전선이 남부로 이동하며 산발적 약한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다시 강해지며 남부 곳곳에 국지성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저기압 변수. 이번 예보의 단수를 던지는 것은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기압입니다. 3일 아침 열대저기압이 오키나와 동쪽 해상으로 접근하면서 고온 타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 올릴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다시 온대성 기압능, 고기압이 형성되며 기온은 재차 상승해 낮 최고 26에서 33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열대저기압의 경로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모델대로라면 일본 규슈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 우리나라에는 강한 동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9월 초반 정체전선 남하, 전국 곳곳 산발적 비, 중부 호남 집중. 낮 기온 25에서 33도, 늦더위 여전, 열대저기압 변수, 경로 불확실, 기온 재상승 플러스 강풍 가능. 현재 북상 중인 열대저기압이 만일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강릉 지역에도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예측 오차가 큰 먼 미래의 상황인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